야, 애 앞에서 그 눈물쇼 좀 그만해. 내가 엄마인 게 애 인생 최대 불행이야.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툭툭 찔렀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파 아이가 울먹이며 내 앞을 막자 시어머니는 아이까지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마, 엄마 닮아서 겁도 많지? 그러니까 너는 할머니 말만 들어. 엄마 말 듣는 순간 인생 망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아이 앞에서는 내가 힘없이 말끝을 흐리자 시어머니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뭘 아이 앞이야? 애도 알아야지. 내 엄마가 얼마나 주제도 모르고 남편 돈 축내는지. 그 순간 내 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지요. 그래요. 오늘은 그 주제가 뭔지 당신이 직접 확인하는 날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세뇌시키고 나를 짓밟던 그 장면들. 거실에, 주방에, 아이방 복도에 전부 찍혔습니다. 가정부 취급하던 며느리, 내 정체를 알고 기절초풍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견뎌낸 당신에게 비로소 찾아올 달콤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고진감래 채널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힘든 시간 뒤에 찾아오는 통쾌하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단맛이 찾아오길 바라며 AI로 재구성한 사연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처음엔 저도 그냥 시어머니가 말이 거친 분인가 보다 했지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절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약속이라도 한 듯 오전부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초인종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구두 소리가 거실로 성큼성큼 파고들었지요. 저는 부엌에서 아이 아침을 챙기다가 급히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애가 이제 막.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맨날 애 핑계야. 애 키운다면서 집이 왜 이 모양이니? 그 말에 아이가 제 다리 뒤로 슬그머니 숨었습니다. 아이는 어른 기분을 너무 빨리 읽는 아이였지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금방 치울게요. 아침 먹이고 나면. 아침? 그걸 아침이라고 차렸니? 시어머니는 식탁 위를 훑더니 반찬 한 접시를 손끝으로 툭 밀었습니다. 그릇이 조금 흔들렸고 아이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애가 불쌍하다. 엄마가 이 모양이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어른이라면 본능적으로 알 법한데 시어머니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앞에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리자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왜? 애가 못 들을 말이야? 애도 알아야지. 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도를 느끼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내려다보더니 더 독하게 말을 뱉었습니다. 너도 엄마 닮아서 겁이 많구나. 그러니까 잘 들어. 엄마 말 듣는 순간 인생 망하는 거야. 할머니 말만 들어. 아이는 눈물이 차올라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눈물쇼의 앞에서 약한 척이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제가 다시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톡 하고 쳤습니다. 세게 때린 건 아니었지만 그 가벼운 동작이 더 모욕적이었지요. 말대꾸하지 마. 내가 엄마인 게 애 인생 최대 불행이야. 그 한마디에 아이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눈물은 언제나 제 심장을 죄는 밧줄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마른 사람처럼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승리한 사람처럼 턱을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굴복하는 장면을 아이에게 교육시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래. 애 앞에서 울지 말고 똑바로 살아. 남편 돈 축내는 주제에 집안 체면만 더럽히지 말고. 남편 돈 축내는 주제. 그 말이 칼날처럼 목을 스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래, 지금은 참자. 지금은 약한 척하자. 아이 앞에서 더 크게 싸우면 아이가 더 망가질 테니까. 대신 기록을 남기자. 그날 오후였지요. 시어머니가 낮잠을 잔다며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부엌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평범한 가정용 카메라 몇 대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안전이라는 말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제 일도 그런 쪽과 닿아 있었고 무엇이 증거가 되고 무엇이 변명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그러니 더 이상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일기장처럼 이 집의 진실을 저장하기로요. 저는 거실 TV 맞은편 시어머니가 가장 자주 앉는 소파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첫 번째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방과 식탁이 한눈에 보이는 선반위. 세 번째는 아이 방으로 가는 복도 모서리. 누군가 아이를 끌고 가거나 아이를 혼자 두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찍히는 각도였습니다. 설치가 끝나자 휴대폰 화면에 작은 창이 3개 뜨더군요. 거실, 주방, 복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제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화낼까? 아이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겁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 아주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이제부터 우리를 지킬 거야. 아이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어떻게?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로는 못 이겨도 진짜로 있었던 일은 그대로 남길 수 있거든. 아이는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제 표정이 달라진 건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단단히 고정시켰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아이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자마자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게 밥이냐? 애한테 이런 걸 먹여?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간은 약하게 했어요. 아이가 요즘. 너는 맨날 요즘 타령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끊고는 제 쪽으로 상체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아이가 충분히 들을 만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애가 멀쩡할 리가 없어.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휴대폰 주머니 속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엔 지금도 화면이 켜져 있었지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말하며 저는 속으로 아주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더 해보세요. 더 또렷하게 남게. 식탁 위 공기가 날카롭게 얼어붙는 동안 휴대폰 속 작은 빨간 점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 그리고 저는 그 빨간 점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 무너져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제가 아니라고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거실에 혼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거실 카메라에 찍힌 시어머니의 표정, 주방에서 내뱉은 말투, 아이가 떨던 손끝까지 전부 선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저장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짜는 사람이 되기로 했지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더 자주 왔습니다. 아니, 왔다기보다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쓰기 시작했지요.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오면 거실에 시어머니 가방이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도 내가 여기 주인이다라는 표시처럼요. 그날은 제가 세탁물을 개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옷장 문을 벌컥 열더니 옷걸이에 걸린 제 원피스를 하나씩 훑었습니다. 이런 옷을 왜 샀니? 애 키우는 여자가 치렁치렁하게.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샀던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입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안 입으면 버려. 내가 뭘 입든 누가 봐주니? 애나 제대로 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원피스를 쭉 뽑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위로 또 다른 옷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옷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거실 바닥에 쌓여갔지요. 저는 그걸 주워 담으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머리 위로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주제 파악이 안 되니? 너 같은 사람이 며느리라니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 저는 숨이 턱 막혔지만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 그 표정이 딱 너답다. 시어머니가 만족한 듯 말하더니 갑자기 대형 검은 비닐봉투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퍽퍽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버리실 건 아니죠? 제가 조심스레 묻자 시어머니는 비닐봉투 입구를 탁 닫으며 웃었습니다. 버려야지. 너를 좀 가볍게 만들어줘야 사람이 되지. 그때 현관 쪽에서 아이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찍 끝났던 날이었지요. 아이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다가 바닥에 널린 옷들과 비닐봉투를 보고 눈을 크게 뜨더니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제게 닿는 순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리 중이야. 괜찮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먼저 손짓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더 소름이었지요. 우리 손주 왔니? 봐, 엄마가 또 집을 어질러 놨지? 엄마는 원래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아이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아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은 일부러 또박또박해서 제 귀에 더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엄마 편 들지 마. 엄마 편 들면 너도 똑같이 망해.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드는 걸 느꼈지요.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아이는 더 크게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아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바로 제 목덜미를 쏘아보았습니다. 봐라. 또 저러지. 애한테 착한 척? 너는 그게 제일 문제야. 저는 머리를 숙인 채 최대한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다른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카메라 각도, 주방 카메라 음성, 복도 카메라 움직임 감지. 시어머니가 아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전부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밥상에 앉자마자 반찬부터 재검열했습니다. 그리고 제 밥그릇만 슬쩍 밀어놓더니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손님이 아니야. 일하는 사람이야. 손님은 이렇게 먹고. 시어머니가 아이 밥그릇 옆에 고기 반찬을 더 올리며 말하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야? 아이의 질문이 얼마나 슬픈지 그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크는 걸 돕는 사람이야.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아야지. 제가 참다 못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듣고 있어요. 제가 힘없이 말하자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애가 들어야지. 그래야 엄마가 말대꾸 못하지. 그 순간 아이가 제 손등을 살짝 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라고 묻는 손길이었지요. 저는 웃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정으로는 울고 싶은데 머리는 웃고 있었지요. 이 장면이 얼마나 좋은 증거인지, 어디까지 담겼는지, 음성이 얼마나 또렷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아이를 제게서 떼어놓듯 말했습니다. 너는 설거지나 해. 손주는 내가 씻길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만지지 마. 너 손으로 씻기면 애 피부 다 망쳐. 아이 욕실 쪽으로 끌려가듯 걸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눈이 말하고 있었지요. 엄마, 같이 가. 엄마, 나 무서워. 저는 그 눈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금방 갈게. 그 말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는 욕실 문을 닫으며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엄마 믿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설거지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이 흐르는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제 머릿속에는 카메라 화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모서리 카메라, 욕실 앞까지 찍히는 각도, 그리고 저장된 파일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늘만 해도 수십 개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지요. 저는 클라우드 백업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장 완료, 업로드 완료. 그리고 파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공개용일. 손가락이 멈췄다가 또 움직였습니다. 공개용이. 그때 아이 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는데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꼬대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는 없어져야 한대.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안 없어져. 엄마는 여기 있어. 아이의 숨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마음속에 칼자국을 내는 짓이었지요. 아이를 다시 재우고 거실로 나온 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장 목록을 천천히 내려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야겠구나.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어머니 목소리. 이 집 카메라 왜 이렇게 많아진 거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들켰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온 걸까요? 들킨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엔요.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혼잣말을 흘리듯 중얼거리더니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심긴 순간 사람은 더 잔인해진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 끝을 만지작거렸고 제가 물을 따라주면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아이가 괜찮다고 말할 때는 괜찮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두 소리가 거실 바닥을 긁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더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아이에게만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왔다. 엄마는 좀 저기 가 있어. 그 말에 아이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웃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애랑.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입만 열면 핑계다. 애는 내가 봐. 너는 내 할 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아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은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움찔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아이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려 하자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쪽으로 오면 안 돼. 할머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아이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잠깐 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혼난다는 단어에 이렇게 얼어붙는다는 건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이 앞에서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약한 척, 더 약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부터 할게요. 시어머니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 자리야. 그날은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교육을 더 크게, 더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마치 제가 듣고 보라는 듯 일부러 아이 앞에서 제 이름을 짓밟았지요. 너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빠?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못난 거지. 못난 사람은 남의 돈으로 살거든. 시어머니가 태연히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닦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남의 돈. 그 말을 아이가 배우는 순간 아이는 사랑을 계산으로 배울 겁니다.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돈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억지로 숨을 고르고 돌아서자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확인하듯 제 얼굴을 훑쳤습니다. 왜? 또 울 거니?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울면 애한테 민폐다. 약한 엄마 밑에서 애가 불쌍해져.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지요. 엄마, 제발 괜찮다고 해줘.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혼나는 거 아니지. 저는 아이에게 작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지금은 울지 마. 울면 저 사람은 더 신나. 아이 앞에서 더 세게 밟아. 점심 무렵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 오더니 아이가 입술을 꾹 깨물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제 쪽으로 달려오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이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아니, 어디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아이가 울먹이며 말하자 시어머니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엄마는 지금 벌 서야 해. 시어머니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긴. 얘가 오늘 할머니 말 안 들었어. 다 엄마가 버릇을 이렇게 들여서 그래.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시어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무릎 꿇어.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는 입술을 떨면서도 최대한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애도 봐야지. 엄마가 말대꾸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 아이는 시어머니 손에 잡힌 채 제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할머니 말 들어.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를 향해 더 낮고 더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무릎 꿇고 빌면 애한테 갈 수 있게 해줄게.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감정이 터진 게 아니라 감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노가 불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칼이 되어 뼈에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괜찮아. 제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이가 몸을 비틀어 제게 오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아이를 확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라고 울먹였고 제 손이 반사적으로 뻗었습니다. 어머니, 애 아프대요.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탁 쳐냈습니다. 때린 건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우길 겁니다. 하지만 그 동작 하나에 담긴 모욕과 경멸은 때림보다 더 아팠지요. 만지지 마.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손 닿으면 애 인생 더 망가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살짝 났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됩니다. 아이 앞에서 소리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아이가 더 이상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복도로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벌이야. 내가 엄마 편 들면 엄마는 더 벌 받아. 싫어. 엄마. 아이가 흐느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버린 거야. 할머니가 살려줄게. 그 문장이 복도 카메라에 그대로 담기는 걸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복도 모서리, 움직임 감지, 음성 선명. 저 사람은 지금 아이의 마음에 망치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이 방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이 더 아팠지요.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알면 됐어. 앞으로는 애 앞에서 눈물쇼 하지 말고. 눈물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눈물쇼는 끝. 이제는 상영회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아이 방 쪽을 한번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늘도 엄마 왔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요즘 무서워해. 뭘?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앞에서 나를 너무 심하게 말해. 제가 최대한 차분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세잖아. 너도 좀 넘기면
넘기면 제가 낫게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울어도 못 믿고 내가 말해도 못 봅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거짓말할 틈이 없게. 저는 식탁 아래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는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가락이 어떤 폴더를 여는지만 확인했지요.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오늘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길게 눌렀습니다. 공유 버튼이 떴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야, 그거? 저는 남편을 보지 않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 사람이 모이는 날이 있어. 무슨 말이야? 남편이 당황해 묻자 저는 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다 보게 될 거야. 남편이 뭐라 더 묻기도 전에 저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저장 완료, 백업 완료, 원본 보호. 그리고 연락처 하나를 눌렀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울렸습니다. 상대가 받자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일 가족 모임, 장소 그대로 맞죠? 잠깐의 침묵 뒤에 상대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형 화면 준비해 주세요. 원본 그대로 틀 겁니다. 변명할 시간 주고 싶지 않아서요. 통화를 끊고도 한참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 몸을 따라오는 떨림이었지요. 저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아이가 울지 않아도 되는 날로 만들어줄게.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아이가 잠결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또 와?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이불을 끌어올려주며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실 수도 있어. 아이의 눈이 흔들리자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끝낼 거야. 아이의 눈이 조심스럽게 저를 믿어보려는 듯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믿음을 가슴에 넣고 거실로 돌아와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내일 공개할 영상 목록. 그 맨 위에 오늘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아이 앞에서 한 말 전부. 다음 날은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날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사람을 모아야만 더 신이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사람 앞에서 제 체면을 찢어야 자기 권력이 확인된다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전화로 제 목을 조였습니다. 옷 단정히 입고 와. 또 그 촌스러운 걸레 같은 옷 입고 나오지 말고.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애 데리고 와. 애는 내 옆에 앉힐 거야. 엄마 꼴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손이 한참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로 떨렸지요. 저는 아이에게 웃어 보이며 머리를 정리해 줬습니다. 엄마, 오늘도 할머니가 엄마 혼내? 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눈이 커지자 저는 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지켜.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웃음소리가 오갔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구경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였고 우리 아이였고 시어머니의 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왔니? 애는 데려왔네.
그나마 할 줄 아는 건 그거지. 저는 아이 손을 꽉 잡고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다 같이 즐겁게 하자.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즐겁게? 즐거워야지. 근데 즐거우려면 누가 제 자리를 알아야 해. 시어머니는 제 쪽으로 턱짓했습니다. 얘는 아직도 자기가 며느리인 줄 알아. 아니지. 넌 그냥 애 키우는 사람이지. 친척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못 들은 척 반찬만 집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지요. 저는 아이의 눈을 먼저 봤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자기 옆자리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엄마 옆 말고. 엄마 옆에 있으면 너까지 촌스러워져. 아이의 손이 제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붙잡으러 가는 날이 아니라 끝내는 날이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그 쇼의 하이라이트였지요. 요즘 애가 말이 없어. 왜겠어?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친척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형님? 시어머니가 제 쪽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저 모양이 애가 숨이 막히는 거야. 엄마가 매일 울고 징징대니까 애도 우울해졌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며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봐라, 또 시작이다. 저 눈물 나올라 하지? 애 앞에서 그만하랬지.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이가 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울지 않아.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 들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크게 흔들리자 시어머니가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편 들면 엄마 또 벌 받아. 알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끝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이 앞에서 내 존재를 찢는 걸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아래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랍도록 고요했지요. 제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또 무슨 변명? 변명 아니에요. 제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확인하는 날이에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뭘 확인해?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람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적이 흐르자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뭐야, 또 감성팔이야? 그때였습니다. 제가 테이블 옆 벽에 달린 TV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 리모컨은 모임 장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장치였지요. 남편이 어제 장소 그대로 맞다고 말해준 순간 이미 연결은 끝났습니다. 딸깍.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화면이 떴습니다. 거실. 우리 집 거실. 익숙한 소파, 익숙한 식탁.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시어머니 얼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TV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엄마인 게 애 인생 최대 불행이야. 친척들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거, 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편 들지 마. 엄마 편 들면 너도 똑같이 망해. 아이 목소리도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그 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복도, 아이 방 앞, 아이 손목을 붙잡고 저에게 무릎 꿇으라고 말하던 그 장면. 무릎 꿇고 빌면 애한테 갈 수 있게 해줄게.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에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저거 다 편집한 거야.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면 좋겠네요. 제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건 원본이에요. 날짜, 시간, 위치까지 다 찍혀요. 그리고 이미 백업도 끝났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친척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진짜예요?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교육을 좀. 그 말을 하려는 순간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엄마는 없어져야 한대. 아이의 잠꼬대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친척 중 누군가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애가 잠꼬대로 저런 말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교육이라는 단어도 못 꺼냈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였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만 봤습니다. 이건 남편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죄를 확정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이걸 사람들 앞에서 틀면 집안 망신이야.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당했죠. 어머니가 매일 아이 앞에서요.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감히. 제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감히요? 그리고 한 번 더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감히예요. 아이를 인질로 쓴 사람이 감히라는 말을 쓰는 게. 시어머니는 그제야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무릎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숨 넘어가듯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덮자. 손주마는. 그 순간 저는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싹싹 빌기 시작하셨네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굳은 얼굴을 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지금부터는 빌어도 소용없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걸어둔 전화, 그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록으로 갑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임 장소 문 앞에 제가 부른 사람이 도착한 겁니다. 초인종 소리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모임 자리의 공기가 그 소리에 맞춰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친척들 눈은 TV와 시어머니 그리고 제 얼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지요. 방금 전까지 목청 높이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면 그 진실이 누구의 손에 쥐어졌는지부터 확인하니까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누가 와?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른 사람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너 설마 경찰 불렀어? 시어머니가 쉰 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이 꼭 필요하면 부를 거고요.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아이를 위한 절차부터 밟을 거예요.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표정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왔지요. 모임 자리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세웠습니다. 상황이 싸움에서 절차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장 남자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원본 저장 방식, 백업 로그, 시간 기록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뭐가 원본이야. 그거 다 조작이라니까.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작이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떨 이유가 없겠죠.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 엄마도 잘못 인정했잖아.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인정한 게 아니라 들킨 거예요. 남편이 입을 벌린 채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지요. 잘못을 아는 사람은 애 앞에서 엄마는 없어져야 한다 같은 말이 나오게 만들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친척들 중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이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오는 모양새가 더 기괴했지요. 한 번만 나 진짜 변할게.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손주만은 보게 해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잃기 싫다를 말하고 있다는 거리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 권력의 끝을 보았으니 발버둥 치는 거였지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두 손은 자기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눈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몸을 웅크릴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친척들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어머니는 방금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요. 원래 그 사람이었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울음이 뚝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 눈물이 마를 때 나타나는 진짜 얼굴이었지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한참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족이면 아이를 인질로 써도 돼?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저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가족이면 아이 앞에서 엄마를 찢어도 돼?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이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정장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동정서 안정 상담 예약은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근 관련 합의안은 오늘 초안 작성 가능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건을 명확히 할게요. 시어머니가 벌떡 소리쳤습니다. 조건? 너 지금 나한테 조건을 걸겠다고? 제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규칙을 정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너도 엄마 되면 알게 될 거야.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숨이 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라서 더 못 참는 거예요.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애 마음을 그렇게 부수면 안 되니까. 그 순간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 가? 아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집 가자. 시어머니가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손주, 손주야. 아이 몸이 움찔했지만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듣지 마. 친척들 중 누군가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형님, 그만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이 집안도 깨달았겠지요. 가족이라는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짐을 챙기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선택해요. 남편이 멍한 얼굴로 저를 보자 저는 더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아이 편에 설 건지, 엄마 편에 설 건지. 남편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엔 더 못해요. 그때는 우리 둘이 아니라 법이 정합니다. 남편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무너짐을 보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TV가 다 해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는 창밖만 보며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좀 무서웠어?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조금.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아. 엄마는 오늘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어. 아이가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 울어? 저는 그 질문에 가슴이 찡해졌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안 울어도 돼. 집에 도착하자 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CCTV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조용한 주방, 조용한 복도. 저는 그 조용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마지막으로 녹화 목록을 내려봤습니다. 공개용으로 묶인 파일들. 오늘로써 그 파일들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녹화 버튼을 껐습니다.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 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문을 열고 나와 저를 찾듯 걸어왔지요. 아이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안전해?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안전해. 아이가 제 목에 얼굴을 묻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와서 엄마 나쁜 말하면?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막을 거야. 우리 집에서는 누구도 엄마를 깎아내릴 수 없어. 아이의 몸이 조금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잠든 숨을 고르게 내쉬는 순간 제 마음도 그제야 내려앉았지요.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길고 쓰디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단맛이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평화를 살겠다.